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전체 영양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타민 보충제에 적어도 95% 이상이 합성 화학 성분이 들어있고 자연 성분하고 다른 그런 영양제가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거를 과학이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우리가 생명체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바닷물조차도 우리가 완벽하게 자연에 있는 바닷물을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그대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완벽한 사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직관을 가지고 영양소 문제에 대입을 하면 결국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합성 영양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있는 영양소랑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우린 똑같이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탄소, 질소, 수소, 산소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합쳐서 인간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영양소를 추출해서 하나의 성분으로 효과를 기대하는 거는 어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내가 이 부분적인 것을 만져보고 전체를 안다, 전체랑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비타민C 보충제의 90%가량이 합성 화학 제품이고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한 4개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비타민C는, 합성 비타민C는 진짜 비타민C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보조인자랑 보조물질하고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흡수율도 높이고 생체 이용률도 높고 한 건데 합성 영양제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정교하게 흉내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생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저희 같은 이제 한의사들이 조금 익숙한 편인 게 이 문제가 실제 천연물에는, 모든 천연물에 있는 유효 성분에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지난 콩 방송에서도 콩의 이소플라본하고 콩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소플라본만 추출한 거를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강황에 있는 커큐민 같은 유효 성분도 장기적으로 복용하려고 한다면 커큐민만 따로 떼서 나오는 제품보다는 강황 그 자체, 울금이나 강황 같은 그 식품에 있는 커큐민 자체를 복용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 자연에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보조인자로서의 요소, 상호작용, 시너지 효과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천연물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C와 같이 여러 영양소들, 미네랄, 또 알지 못하는 유효 성분들, 폴리페놀들이 섞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같이 보조적인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성분만 먹어서는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고, 또 그거를 그렇다고 그 보조인자 흉내 내자고 수십만 가지 성분을 다 영양제로 섭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성분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유효성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이게 또 단지 약품과 같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져야 할 때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영양학적 효과를 노린다거나 건강 증진 효과를 노릴 때는 대부분 천연물질을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속에도 이런 유효 성분들을 들어왔을 때 이거를 퍼나르거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못 들어오게 밖으로 내보낸다거나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천연물질에는 그런 거를 도와서 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인자들이 같이 들어있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같이 효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이런 합성 영양제는 이런 네트워크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 나온 실제적인 사례도 보자면,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보면 그냥 합성 비타민 E는 일반적인 우리가 천연에서 섭취하는 비타민 E보다 생체 이용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게 단지 비타민 E만 그런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활성도가 이렇게 낮다. 그러니까 효과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양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합성 영양제 위주로 구성이 된 거는 이게 결국은 이 상업적인 논리 때문이다. 결국 단가를 낮추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원료를 가지고 동일한 원료를 합성해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장이 구성된 거지, 그게 건강에 실제 더 유효해서
그렇게 구성된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영양소 문제가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겪을 수 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당하지만은 않는다. 호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다단계 영양제 같은 걸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가 거의 뭐 원료 물질은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더 효과가 좋네 안 좋네 하면서 가격 차이를 크게 늘리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 문제가 현대인들이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 상업적인 논리로만 형성된 영양제 시장이 완전한 대안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이 책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이런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보조인자라는 게 결국은 비타민은 단독으로 어떤 성분 하나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는 다양한 영양소가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물과 같은 복합 성분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좋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합성 물질로 된 거는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계에서 공격을 하면서 또 오히려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간 쓰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보통 합성 영양소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진 못한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지도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제가 임성적으로 봐도 환자분들이 이런 합성 영양제는 초반에는 좀 반짝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장기간 드셔서 제가 효과를 보신다거나 정말로 그분이 건강이 아주 유의미하게 더 좋아졌다고 하는 걸 느낀 적은 없습니다. 그 투자한 만큼 값어치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는 꽤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합성 비타민은 사람이 추출해서 만든 화학물질로 만든 약품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약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장점이 있어요. 약품이 보통 이제 그 현대 약품들이 굉장히 효과가 빠른 것들이 많잖아요. 작은 알약 하나가 아주 천연물로 먹는다면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 거를 아주 작은 알약 하나로 큰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단일 성분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몸에 있는 시스템의 문제라던가 질병의 문제를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힘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선형의 단일한 과정으로 이 프로세스를 이끌고 간다. 아까 그 천연물과 같은 복잡한 것들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데, 이런 단일 성분이나 단일 물질들은 농축된 물질들은 한쪽 방향으로 우리 몸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약물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활용한다면, 초반에 단기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어떤 문제 있는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몸을 옮겨가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그렇게 약물처럼 활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거를 우리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장기적인 요법으로 활용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합성 비타민이 무조건 효과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데, 이건 약품과 같은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몸의 방향을 만들 때, 움직여줄 때 쓰는 거고,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천연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들을 보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떠한 네트워크 다단계 업체가 이런 걸 표방을 하는데, 천연 유기농 영양제를 표방하는 것들도 결국은 그게 천연 영양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표기에만 너무 속지 마시고, 결국 천연이나 유기농이라는 건 그 천연 물질 그대로를 써야지만이 천연이나 유기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뭐 추출을 했다거나 합성을 했다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써도 결국은 천연이나 유기농일 수 없다. 그건 다른 거다라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같은 내용입니다. 천연 유기농은 없다. 추출 영양제 중에 천연 유기농 제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가격을 지나치게 터무니없이 높이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맞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같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이야기네요. 합성 영양제는 처음에는 몸에 긍정적인 화학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으며 독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면역계와 합성 물질이 전쟁을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책에서 결국 하고 있는 주제는 이거죠. 진짜 비타민은 대체품이 없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 뭐 비타민 C에 대한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에 대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사진을 봐도 다르게 나오고, 이거 말고도 뭐 키를리안 사진이라거나 여기서 제시한 이 또 다른 실험들을 봐도 구조가 다르고 전자기장 분포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이런 천연 영양소와 관련된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합성 영양제를 먹고 있던 사람들하고 자연식품으로 만든 영양 보충제를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좀 혈액 속의 영양소 양을 측정을 해보고, 이런 세포 건강도라던가 적혈구, 백혈구의 수적 변화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1,000명 정도의 혈액을 검사하니까 제약회사에서 만든 합성 영양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 있었다. 그 합성 영양제를 섭취해온 사람들의 세포는 영양소 결핍 정도가 일반적인 영양소를 먹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성 영양제를 지나치게 듬뿍 먹어온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약물 중독 증세 같은 게 보여서 이걸 끊었을 때 금단 현상 같은 몸에 부르르 몸이 떨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비타민 E 같은 경우도 원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합성 비타민 E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원래는 이성질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조가 다른 비타민 E가 천연 비타민 E에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합성 비타민 E에는 하나밖에,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차이가 있다. 실제적으로도 물질 자체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악 이성질체라 그러는데, 같은 화학식을 가진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합성 비타민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통 그래서 L형이 많죠. D형도 있는데 L 시스테인 이런 식으로 영양제에 나오잖아요. L이라는 게 이제 기악 이성질체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있는 물질하고 다르다.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사하지 못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합성 영양제로 구성된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한다거나 암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연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런 문제랑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이고,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요. 비타민이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합성 비타민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단기간이라면 합성 비타민 미네랄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심각한 영양 결핍이 있는 경우 그렇다. 가난한 나라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도 특정 영양소가 지나치게 결핍된 사람한테는 저는 아마 단일한 합성 영양제를 먹으면 그분이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아마 그런 이유로 영양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 지속됐을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연 영양소하고는. 이렇게 합성 영양제는 어떤 단일한 과정으로 한쪽으로 힘을 모아서 끌고 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단기간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